자,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분자궤도 함수하는 것하고 직접 이렇게 당장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 그 뭐냐면 그 수업 자료 보니까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파생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생긴 분자 구조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나프탈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프탈렌에 보시다시피 화학결합이 여러 개가 있죠. 이때 이 화학결합이 이 나프탈렌에서는 놀라웠게도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서 저 1, 2, 3, 4의 결합 길이가 살짝살짝 달라요. 이때 여기서 가장 짧은 결합 길이는 어딜까요? 1, 2, 3, 4번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 그렇겠죠. 짧은 거니까 스트롱기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1번? 그런 거요? 어디가 가장 결합력이 있을까요? 1번이요. 1번 또는 3번인데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짧다는 얘기는 강한 걸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는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시는 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 그래. 자, 1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해. 3번이다. 4번이다. 저 아까 1번에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휴민 1번. 그 다음에 체리는 2번? 4번. 1번 아니면 4번.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요 녀석에 뭘 그려야 되냐면 공명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공명구조가 뭐가 있을 거냐면 요거 포함하여 이 나프탈렌의 공명구조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게 나프탈렌의 가장 유명한 세 가지 공명구조입니다. 보이시죠? 뭐가 다른 것이지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냐면 큰 차이는 여기 이중결합이 있냐 없냐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이제 여기 안 그려지고 공명구조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이 평균 결합 차수를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평균 결합 차수 분석. 자, 평균 결합 차수 분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루이스 구조 3개 있죠. 요 루이스 구조 3개에서 1. 각 공명 구조의 존재 확률이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100%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산이 좀 편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3개 그려놨으니까 존재 확률이 같으면 각각의 존재 확률은 몇 %겠어요? 33%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33%, 이 녀석도 33%, 얘도 33%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결합 혹은 이 결합 보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이죠. 맞나요?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이중결합이었다가 단일결합이었다가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얘는 3분의 4차 결합이 돼요. 평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보면 되는데 얘는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이중결합이죠. 맞아요? 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5차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결합차수는 작을수록 강한 거예요? 클수록 강한 거예요? 클수록. 클수록 강한 거죠? 요 빨간색 얘가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나프탈렌에서는 3번 결합이 결합력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나머지 2번, 4번 분석을 해도요. 똑같이 3분의 4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번 결합력이 가장 세고 짧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분석을 공명 구조를 그려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는 뭐 벤젠 그리고 저쪽 뭐 이런 게 있길래 응용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됐죠? 뭐 단순하면서도 뭐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실제 실험 결과도 어떻게 된다?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정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나 공명 구조라는 게 사실은 매우 경험적이고 주먹구구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을 실제 설명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것이기도 하다. 됐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 다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기능함수 이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 저번 시간에는 뭐 했죠? 저번 시간에는 바로 요 H2 있잖아요. 네. H2.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리튬2, 베릴륨2, 붕소2, 탄소2, 질소2. 아시겠죠? 애들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그 어타믹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요 리튬부터 질소까지 해야겠죠? 자, 리튬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리튬의 전자 배치는 ES1이죠. 그 다음에 질소의 전자 배치는 ES2, EP 뭐예요? 3이죠. 3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자 상태 전자 배치들은 이런데 걔네들이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룬다고 하면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 결과가 빠로바로바로바 짜잔 이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저번에 봤던 분자궤도 함수, 그러니까 H2 분자궤도 함수에 대해서 상당히 달라졌죠.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우선 자, 원자 오비탈이 ES 오비탈이고 EP 오비탈이 있는데 ES는 한 가지지만 E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쪽 원자의 ES하고 나머지 원자의 ES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시그마 오비탈하고 시그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그마하고 시그마 엔타이 본딩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수소 분자에서 나타나는 거랑 양상이 똑같아요. 자, 사실 수소 분자에서는 어떤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이 그 분자궤도 함수를 이뤘죠? 바로 수소와 수소의 바로 1s 오비탈과 1s 오비탈 사이에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났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보관 간섭이 되면 뭐가 됐죠? 보관 간섭이 되면 이 1s하고 이 1s가 보관 간섭이 되면 무슨 오비탈이 됐어요? 본딩이 됐고요. 상쇄 간섭이 되면 엔타이 본딩이 됐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ES와 ES 사이에서도 똑같이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S 형태가 뭐예요?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ES도 형태가 뭐예요? 구형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형 사이에 보관과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게 앞서 수소에서 나타나는 거랑 상황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요 녀석의 설명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요 수소의 설명으로 그냥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요거는 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저번 시간에 이 말을 안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상쇄 간섭이 된다. 그러면 이 획관축에서 양쪽의 오비탈 부호가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양쪽 오비탈 부호가 다른 경우죠. 그러면 그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짜잔 뭐가 나타나기도 해요? 노드가 나타나기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보관 간섭이 됐다. 면 이 획관축에 대해서 두 s 오비탈 보이시죠? 이 두 s 오비탈의 함수값 부호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함수값 부호가 같으면서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함수값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자궤도 함수를 표현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아래께 본딩, 위께 엔타이 본딩. 됐죠? 됐죠? 이때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게라데 그 다음 운게라데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보이십니까? 게라데, 운게라데?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게라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게라데 뜻이 원점 대칭이고요. 운게라데는 바로 면대칭입니다. 그래서 게라데는 원점 대칭, 운게라데는 면대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고 면대칭이라는 거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원점 대칭의 뜻은 뭐예요? 원점 대칭의 뜻은? 좌우, 상하, 좌우. 원점 대칭의 뜻은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좌표는 x, y, z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좌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림이 대칭적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같다고요. 그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게라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함수값 부호가 다르죠. 그럼 이건 원점 대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땐 뭐라고 표현한다? 운게라데인데 운게라데의 원래 뜻은 이런 식의 대칭면, 이 대칭면이 나타날 때를 운게라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본딩이 되면 게라데, 엔타이 본딩이 되면 운게라데가 됩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표기되어 있냐면 여기, 여기. 알겠죠? 그래서 ES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 시그마 게라데, 시그마 운게라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1S로 설명을 했지만 ES에서도 뭐 그냥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좋았어. 고다음. 자, 지금 다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저 분자궤도 함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바로 EPZA와 EPZB 사이의 상호작용.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엔타이 본딩. 자, 가상적인 지축을 하나 잡고 여기에 A 원자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B 원자가 이렇게 오비탈이 지축을 향해 뻗어 있다면 이게 바로 EPZ 오비탈이겠죠? 맞나요? 네. 자, 그럼 이때 요거에 이제 틀을 좀 먼저 그려 놓도록 하겠어요.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딩, M타입 본딩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지축으로 향하고 있는 EPZ 오비탈들의 이제 위치들을 다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원자 분자니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원자 하나하나를 각각 A 아니면 B라고 해봤을 때 이때 P 오비탈의 특징은 함수값 분포가 어떻게 돼요?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되죠? 그리고 이때 그런 p 오비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또 반대쪽 역시 p 오비탈의 특징상 함수값의 부호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두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상세 보강 뭐예요?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럴 경우 만들어지는 분자기도 함수는 바로 이렇게 핵간축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도 더 커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무슨 좀 커다란 사탕 포장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가이야. 그래. 자, 반면에 이렇게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게 만날 수 있죠. 이럴 때는 보강상세 뭐예요? 상쇄간섭이 나타나고, 그럼 이때 함수값 부호는 자, 이쪽 플러스인 건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이쪽 마이너스인 것도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A 원자핵과 B 원자핵의 핵간축 영역에서 바로 요렇게 전자 발견 확률이 축소가 될 거예요. 바로 요렇게 전자 발견 확률의 축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서 짜잔, 뭐가 맹글어지죠? 바로 마디가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이다. 왜 밑에 으이! 오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셨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자, 요걸 우리가 핵간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핵간축에다가 이제 뭘 들이대?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 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까먹어.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 눈을 들이대. 눈을 들이대. 그래서 눈을 들이댄 다음에 어떻게? 돌려. 그럼 어떻게 된다? 돌렸을 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그럴 때를 뭐라고 하죠? 시그마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노드가 생길 때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한다? 위에다가 백설표. 바로 엔타이 본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 게 시그마, 위쪽 게 시그마 그 뭐냐면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때 꼭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아래 첨자로 Z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의미는 뭐냐면 EPZ 요게 관여해서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이때 게라데 운게라데 뭡니까? 게라데 운게라데 뭡니까? 게라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게라데 운게라데 뭡니까? 온게라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원점 대칭이죠. 왜냐하면 자 여기 원점을 여기라고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x, y, z와 마이너스 x, y, z의 함수값이 똑같죠.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 똑같잖아요. 뭐 다르게 잡아도 돼요. 여기를 잡으면 그곳의 원점 대칭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인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대칭면이 있으니까 바로 운게라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본딩이니까 보강간섭이 되어 본딩이 되면 그건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안정화 효과죠? 그걸 여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이 녀석은 상쇄간섭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불안정해지겠죠? 그걸 여기에 그려놓은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색깔만 봐도 이 두 개가 선형조합으로 만들어진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저것이 바로 시그마 게라데와 온게라데에 대한 설명이다. 주정 오케이? 됐죠?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EPXA 와 EPXB 요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엔타이 본딩.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가상적인 지축을 두고요. 그런데 지축에 대해서 X축은 기하학적 관계가 어때요? 지축에 대해 X축은 수직인 관계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수직인 상황. 여기를 X축, X축이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이 px는 이 x축을 향해서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리고 또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오비탈이 바로 이 p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A 원자의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여긴 누가 있어요? 여긴 누가 있어요? 바로 B 원자의 원자핵이 있겠죠. 가위 이쪽 다 안 적었어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그러니까. 준영 이번에 투표했어요? 아니요. 왜 못했어요? 저 생일 안 정해가지고. 진짜로요? 가희 이번에 투표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가희가 준영이 누나예요? 예? 자, 준영아 가희한테 누나 해봐 빨리. 아무리 생각해도 응. 제가 더 위에 있는 것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알겠습니다. 모든 뭐 이거 있죠 이거. 생일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같아요. 뭘좀 아시네요. 그런가요? 얘가 누나야 준영. 근데 많이 차이 나. 그렇구나. 난 9월. 아이 이건 좀. 가희는 몇 년생인데요? 저 1월생. 1월이에요? 모잔치한테 태어나지도. 옛날에는 이렇게 1월에 태어나면 1년 먼저 학교 갔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희 때까지도 그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뭐 학교 1년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별 차이도 없어요. 뭐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 그럼 나머지 둘이는 투표 안 못했어요? 체리는 했어요? 네. 그다음에 수민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표 방송 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아예 방법이 다 있죠.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TV 틀어놓고 다 같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났다고 막. 저희는 투표 말고 쌤이 정보 시간에 그거 탄핵 떼는 거 실시간으로. 우리도 사회. 그래요? 네. 우리 보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표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가희가 필기가 안 돼가지고. 자, 빨리 필기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짬이지. 좋아. 아이고. 야, 근데 왜 그래 자꾸. 내가 제일 사갔어. 엄마가 맨날 나보고 야 너는 1월생이 걸어다닐 때 태어났어 그래 나보고 맨날. 1월생이 걸어다닐 때 있죠. 제가 10개월 때 걸었대요. 근데 아. 제가 10월생이거든요. 이게 빠른 애들은 그렇죠. 빠른 애들은 그 막 1년 되기도 전에 막 톡톡 걷는 애들이 있거든요. 슈민이 일찍 걸었죠. 그럼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슈민이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운동 능력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자기는 평범. 아니에요. 저 엄청 늦게 걸었어요. 평범. 엄마가 좀 이건 좀 10대 때. 그게 나도 딸을 키워 보니까 체형을 보면 이게 정가연은요 진짜 1년이 될 때까지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 딱히 움직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있잖아요. 보행기에 태워놓으면 100일짜리가 보행기에서 탈출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왜 첫째를 키우고 나서 이게 애기들이 원래 1년 동안은 움직이려고는 안 하는구나. 그럼 이제 완전히 가연이는 뭐 하품골반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툭 건들면 빼고 뭐 움직이려고는 안 해서 애기들은 가만히 있는 거구나 했는데 둘째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보행기 있잖아요. 막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보행기 소리가 안 나요. 딱 봤더니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발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그러나 너 뭐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지도 이상한 거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어릴 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빨리 걷기도 하고. 근데 그게 큰 대단한 건 아닌데 아기 때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몸에 근육량이 좀 많고
그런 적이 많고 이게 조금 더 민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민첩성이 확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민첩성이 되게 떨어져서. 근데 또 다른 건 또 그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희한한 거는 그래서 사실은 가연이 그러니까 첫째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둘째가 운동 능력이 더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있잖아요. 실제 뭔가 동작을 시키면 또 첫째가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애가 동작 자체가 또 우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민첩성이 있다 없다, 근육이 빨리 발전한다 늦게 발전한다 이거와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완성도 이것도 다르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시켜봐야 그래서 참 사람을 키우면 이 사람을 어렸을 때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걸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요즘도 계속해요. 하여튼 그렇다. 자, 다 그렇죠? 그렇죠. 자, 간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유, 간다. 자, 그럼 이제 Z축에 대해서 수직한 X축이 있고 거기에 EPX 오비탈을 그려놓는데 P 오비탈의 특징상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죠. 자, 얘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려왔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자, 여기서 역시나 B쪽에 있는 P오비탈도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O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함수값 부호가 다른 것들이 만나서 더해지게 되죠. 이럴 경우는 상쇄예요, 보강이에요? 상쇄 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상쇄 간섭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오비탈은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불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분자거듭함수 함수값 분포는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핵과 핵 사이, 핵간축 영역에서 함수값 분포가 커졌어요? 함수값 분포가 되려 적어졌어요? 함수값 분포가 작아지고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나요? 노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불안정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또 뭘 들이대 볼까요? 저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돌리면 계속 변하죠. 근데 놀랍게도 뭐 놀랍다기보다는 뭐 당연하게도 360도 마다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 상황이 아까 시그마의 상황하고 기하학적으로 매우 다르죠? 다르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결합의 정의가 저렇게 됩니다. 자, 이때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노드가 생기니까 이렇게 백설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게라데 운게라데 뭔가요? 게라데라는 거 아시겠죠? 즉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원점을 어디로 잡으면 되겠어요?
핵과 핵 사이를 원점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원점 대칭에 대해서 요 x, y, z하고 마이너스 x, y, z를 딱 연결하면 여기서 함수값하고 여기서 함수값하고 지금 딱 같아요, 달라요?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플러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n타입 본딩인데 원점 대칭형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관습적으로 x를 뭐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건데 이 x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이 px가 관여하여 만들어진 분자기도 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걸 어디에 그린 거겠어요? 여기. 알겠죠? 여기. 이거. 그래서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불안정해졌죠? 왜냐면 n타입 본딩 오비탈이니까요. 그리고 게라데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서. 쑥.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딩. 자, 역시나 지축. 자, 지축 상호작용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E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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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Z. EPX 그렇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그리다 보니 이 경우는 함수값의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네요.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강간섭이 되겠죠? 그리고 보강간섭이 되면 얘는 오비탈 자체가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안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핵과 핵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원래 원자 오비탈은 함수값 분포가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분자궤도 함수를 이루니까 이런 데도 막 중간에도 막 전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본딩이겠어요, n타입 본딩이겠어요? 본딩이라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자, 역시나 어디에 뭘 들이대고? 핵간축에다가 눈을 들이대고 뱅글뱅글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에서처럼 바뀌지만은 360도마다 같아지죠? 그런 상호작용을 파이라고 했죠. 자, 당연히 얘는 본딩이 n타입 본딩이에요. 본딩이니까 여기에 백설표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얘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운게라데가 되겠죠. 자, 왜냐?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아니라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대칭면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운게라데가 돼서 지금 얘를 파이 u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px 오비탈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십니까? 그걸 어디에 그린 거겠습니까? 여기겠죠. 요거. 여기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EPYA와 EPYB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1, 2를 90도 회전 대칭 조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뭔 말이냐? 그림을 그릴 때, 자, 지축의 수직한 이거를 EPX라고 둔 거잖아요. 네. 그럼 EPY는 어떻게 있어요? Y는? 제- Y는 여기 있겠죠? 네. Y. 이것도 Y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EPY끼리 본딩이 될 수도 있고 엔타이 본딩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만들어진 분자계도 함수를 앞으로 90도 꺾으면 동일한 녀석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겹쳐지는 루이스 구조 오비탈 혹은 오비탈끼리는 서로 존재 확률과 에너지 준위가 같아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때 이 둘의 존재 확률은 똑같죠? 이런 가정을 지금 말로 이렇게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명구조가 그려진 걸 가지고 얘를 딱 들어가지고 딱 들어서 180도 돌려서 올려붙이면 양쪽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같아지죠? 그럴 때 이 둘은 존재 확률과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얘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공리입니다. 아시겠죠? 공리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리라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잖아요. 공명구조를 통해서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이 5대5로 나타나서 평균 결합 차수가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공리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오비탈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게 파이 x죠. 파이 y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럼 걔를 90도로 획 돌리면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겹쳐지죠? 그럴 경우 뭐가 같아져? 에너지 준위가 같아진다 를 뜻하는 전문 용어? 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파이 x하고 파이 y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에너지가 같게 그려져 있죠? 이 현상이 뭐라고요? 이 현상이 축태. 축태 영어로 degenerated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엔타이 본딩도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같게 그려져 있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자. 아이고. 좋아. 좋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몇 시죠? 지금 5시 9분. 아, 9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왜?